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자칭 타칭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자신감이 결여된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명확성이 상당히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부터 정부 출범 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폭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강세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약세장의 시작점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 출범 초기 단계이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들어오는데 이제 초기 단계이고, 심지어 아직 신임 SEC 위원장이 정식으로 지명 작업이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시작 시점이라는 건데, 이런 걸 고려하면 너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부터 먹는 거는 조금 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게리 겐슬러가 집에 간 뒤에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을 넘어서서 엄청 많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SEC 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일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5일에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을 받았었죠. 이게 트럼프 지명 이후 넉 달 만의 인준이었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에 상원 본회의 인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잘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정식으로 SEC 위원장으로 취임할 날도 머지 않았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존 리드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의 인물이죠.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그는 단순히 규칙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대부분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아마 전례 없는 개혁을 도입할 것이다. 그는 32대 SEC 위원장으로서 공정성, 정직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SEC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 사실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시기에 또 그런 인물로 지명이 됐다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SEC 위원으로 6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고, 자유시장을 중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향하는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지지자이고 시큐리타이즈의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큐리타이즈 그리고 앵커리지 같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다가 투자한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게 6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디지털 상공회의소 산하의 토큰 얼라이언스에서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었고, 그만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관련 스타트업에다가 돈을 때려박을 정도로, 그것도 다 합치면 600만 달러가 넘는 규모, 그 정도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 좀 하고 암호화폐 조금 지지하고 이런 레벨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제를 제공해서 혁신을 유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SEC와는 거의 180도 완전히 전환된 그런 미국의 SEC가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가장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토큰화 기업인 시큐리타이즈에서 이사회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 어떻게? 토큰화를 통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큐리타이즈, 참 눈에 띄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 자산 토큰화 플랫폼이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면서 투자자 등록, 규정 준수, KYC 자동화까지 다 이행된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토큰화된 증권의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업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곳,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사회에서도 멤버로서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다? 폴 애킨스 신임 SEC 위원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큐리타이즈가 더 주목받고 있는 거, 사실은 이 이유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록과의 연관성이죠. 블랙록이 이미 2023년부터 시큐리타이즈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참여를 했고 이사회 멤버죠. 그래서 블랙록의 사모펀드 상품 토큰화 실험, 비들펀드 대표적으로 시큐리타이즈 기반으로 진행이 됐고, 온체인 펀드 생성 실험 블랙록과 함께 진행하는 곳이 어디다? 시큐리타이즈다. 블랙록의 첫 번째 미국 토큰화 국채 펀드 비들이 시큐리타이즈 플랫폼에서 발행되고 관리가 되고 있고, 이 펀드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고 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자가 분배가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엄청난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가 시큐리타이즈다 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펀드, 채권, 부동산 등 전통자산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자동화된 형태로 토큰화돼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블랙록이 지금 엄청난 방점을 찍고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다가 소액 투자자도 사모펀드 등의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규제만 백업이 잘 된다라면 이건 이제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게 맞고, 이미 시큐리타이즈는 SEC에 등록된 합법적인 거래소이자 브로커, 그래서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안전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폴 애킨스가 시큐리타이즈의 이사회 멤버였고 토큰화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추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시큐리타이즈 폴 애킨스,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게 지금 블랙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블랙록에게 있어서 시큐리타이즈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 관계 그 이상의 블랙록의 크립토 전략과 관련해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온체인 전략 실험의 핵심 파트너이면서 미국의 합법적 증권형 토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 거죠. 여기에다가 SEC 위원장 폴 애킨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 규제 변화, 기관 유입, 자산 구조의 재정의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블랙록은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비트코인에 진짜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전폭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출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어떤 반등 모멘텀의 직접 재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들 펀드, 이더리움 기반 첫 미국 국제 토큰화 펀드를 작년 3월에 출시를 했고, 이게 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레리 핑크의 발언,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거는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디파이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블랙록이 있고 시큐리타이즈가 있고 여기에서 일했던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됐다. 이렇게 또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산의 10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이렇게 토큰화에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빡세게 뛰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화, 이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다. 당장 피델리티까지 지금 들어와 버렸잖아요. JP모건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또 되는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거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시장 전체적인 환경, 분위기, 정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소송 항소심은 양측 합의로 끝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고, 리플, 솔라나, 도치 등 여러 알트코인 ETF 승인 대기 중이고,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걸 넘어서 직접적인 플레이어로서 일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 이미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 과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고, 진짜 설마 했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지정은 현실이 돼버렸고, 공화당에서는 크립토의 호의적인 여러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심으로 SEC의 과도한 집행 중심의 정책에 상당한 비판적인 모습도 연이어서 공개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입법적인 백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되게 아주 많이 높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러니까 신임 SEC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와의 관련성, 여기에 블랙록과의 연관성,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일가가 직접 플레이어로서 디파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일단 내걸고 있는 구호는 굉장히 크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중개자 없는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금융 자유를 상징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해서 디파이 혁신이 아니고 디파이 혁명을 일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가문의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간단치가 않고, SEC와 정보기관에다가 지금 감시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이해상충 이슈로도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논란은 시작됐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정치와 디파이가 엮이면서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막 토큰 프리세일이 끝난 상황이라서 아직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진짜 뭘 하겠다라는 건지 뭘 했다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포트폴리오에다가 여러 디파이 관련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 라는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 결과물을 보여줄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상당히 중앙 집권화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프로젝트 지배권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어떤 컨셉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거리로도
다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일가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룬 그런 가문인데, 부동산 중심의 전통 투자에서 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특히 아들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교체, 세대적인 전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왕국에서 온체인 금융 왕국으로의 교차점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 크립토 삼각축을 정리를 해보자라면, 크립토 규제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인 SEC에는 폴 애킨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리더십과 투자자 보호보다는 시장의 활성화, 시장의 자율성,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책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규제 백업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 폴 애킨슨과의 어떤 커넥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 테마는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전통 자산의 온체인화, 토큰화 실험이 이제 본궤도에 이미 올라섰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알트코인 테마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다.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실물 자산 토큰 RWA 테마를 클릭하면 시총별로 쫙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테마다 라고까지 우리가 뭐 수십 번은 정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주축이 된 이런 프로젝트, 이 세 가지 축이 이제 막 세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만 놓고 강세장 끝났다, 지금부터 약세장이다, 이렇게 겁먹고 감정적으로 패닉셀을 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강세장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포지션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략적인 계획에 따른 행동이 되겠죠.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겁에 질려서 진짜 강세장 끝나면 어떡하지? 끝난 건가 뭐 어떡하지? 이런 단순한 감정에 휩싸인 매매는 사실 그런 걸 단행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설정되고 있는 굵직한 세계 기둥이 너무 빡셉니다. 너무 빡세고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 지점들인 거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변화를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나의 투자 스탠스, 멘탈 케어와 관련해서도 좀 더 단단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보아인스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기술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제 막 시작됐는데 관세 리스크, 이제 사실 관세 리스크도 이제 막 현실화된 거잖아요. 이제 막 중국이랑 지금 핥히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막 시작된 거, 뭔가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더 큰 사이즈의 전쟁통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막 이 역시 시작됐을 뿐이다. 그런데 엄청 빡세게 암호화폐 친화적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투자 스탠스 정립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